안녕하십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박영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기자회견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 혹은 태도, 후보자 측 태도와 관련된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실 거고요. 기자회견만 남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 또 성실한 해명으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불성실한 해명 혹은 해명 없는 이런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규탄 기자회견을 인사청문회 전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된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해명의 태도로 인사청문회의 무력화 혹은 인사청문회 파행을 야기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균용 후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이균용 후보자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해명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에 국회 인준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오늘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 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먼저 김혜재 의원님께서요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출신 김혜재 의원입니다. 정의와 공정,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오히려 의혹 백화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해명까지 더해져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변명은 몰랐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그간 수차례 비상장 주식 신고 의무를 안내했음에도 후보자는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뒤늦게 마치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 3년간 배당금을 받은 것처럼 해명했지만 알고 보니 후보자 가족은 최소한 2018년부터 2억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적법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확인을 위한 소득 내역과 탈세,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권과 펀드 배당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수억 원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검증되어야만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몰랐다,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말은 후보자 스스로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남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후보자의 경력, 자격,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라는 어떤 것이든 후보자는 피하지 않고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첫째, 10년간의 거래 내역 등을 달라고 하면 5년만 줍니다. 왜 5년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지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료 제출 가부를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가 소유의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10억 원 정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배당금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시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겉던 추궁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게 계속 거짓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현재 주식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을 1000주씩 9억 8,926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각 수천만 원씩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 당초 후보자는 2020년 이후에 배당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혜재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추궁하니까 2018년 이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죠. 어제 제 의원실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답변서에는 2018년 이전에도 배당을 받았으나 그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답변을 통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2018년 이전에 받았던 배당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으로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는 이러한 행위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수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하고도 법을 몰랐다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니 이마저 사실과 다른 허위 해명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해명한 부분, 부실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고심이 널리 퍼져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격 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으로 적격한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깜깜이 지명으로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실이 주장한 사유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만 후보자가 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간 법원 공무원들의 다면평가에서 후보자는 늘 최하위 그룹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실무 능력을 갖췄다, 신망이 있는 법관이라 평가했지만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평가에서 3년간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였고 2008년에는 공정성 부분에서 하위 7위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하여 신망을 표시한 법관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적격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격자임을 국민들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그 주장이 기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최근에 회자되는 실체 없는 사법 방해보다 더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입법부 권한 침해임을
후보자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실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균영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균영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내일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균영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법 감정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자리입니다. 그동안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담긴 가치관, 균형감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며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청렴한 삶을 살았는지 역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후보자의 많은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부정한 방법은 없었는지, 자녀들이 얻은 좋은 기회들에 아빠 찬스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의무이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부실 재산신고 문제를 시작으로 장애인 등과 함께 구입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일찍부터 유학생활을 한 자녀들이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아들의 김앤장 인턴 활동 관련 아빠 찬스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처가 가족기업은 법인 쪼개기 의혹, 노동법 위반 소지 등이 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안일한 내용입니다. 부실한 재산신고에 대한 관계법령이 바뀐 사실을 잘 몰랐다는 해명은 누구도 믿지 못할 말도 안 되는 해명이며 농림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통해 농지법 위반이 없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과거의 후보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위원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배당 내역, 자녀들의 해외계좌 관련 내역, 상속세와 증여세 등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 과면이 없다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바쁜 생활을 해 동의받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한 72개 기관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기관은 46개였으나 후보자가 이들 기관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제공 범위가 최근 5년 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자녀를 제외한 후보자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후보자 측에서는 OX로 표시된 개인정보 제공 등의 요구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각 기관에도 제출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증받아야 하는 후보자가 검증받아야 하는 기관과 내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숨길 것은 숨기고 내놓은 자료로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임하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여러 성범죄자 감형 판결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 공무원들이 실시한 담형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고 서울지방변호사의 법관평가에서 3년간 하위 20% 이하 2008년 공정성 부문 하위 7등으로 평가받는 등 그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 형성과 공개 과정 등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떨쳐내지 못한다면 후보자를 사법부의 수장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이균용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누락 없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의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종비석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 영수증 일체. 둘째,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종비석의 상속 정려 신고 내용 및 상속 정려세 납부 현황. 셋째,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의 해외 계좌 개설 내용 및 외화 저축 거래 송금 내역 일체. 이균용 후보자가 남은 인사청문 기간 동안이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검증받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사법부의 수장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특별위원회 위원 1동